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30년 전 손녀를 잃은 할머니가 한옥 찻집에서 대기업 회장 앞에 낡은 신문 스크랩을 펼쳐놓았습니다. 지금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내 손녀처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30년 전 축소 보고했던 산업재해 사망자 3명을 1명으로 조작했던 그 사건의 유족이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된 건 며칠 전 빗속에서 한 소녀가 건넨 작은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열쇠고리 하나가 3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18세 소녀의 용기가 거대 기업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동차 정비학원 수업을 마치고 우산을 받쳐든 채 빗길을 걸었어요. 18살 서연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집에 혼자 둔 동생 우진이가 걱정됐거든요. 시골길 한복판을 지나는데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차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가 고장 나셨어요? 서연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차가 갑자기 멈춰서.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이 밤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은 자신의 우산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쳐드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정비 공부하거든요. 어머, 고마워라. 그런데 아가씨는 비 맞으면 어떡하니? 저는 괜찮아요. 젊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서연이 차 보닛을 열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젖은 손으로 배터리 단자를 닦아냈어요. 연결선이 느슨해져 있었죠. 서연은 정비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아가씨, 괜찮겠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금방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시동을 걸자 엔진이 걸렸습니다. 할머니, 다 됐어요. 이제 가실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정말 고맙구나. 은인이야 은인. 얼마를 드려야 하나.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돈은 안 받아요. 그냥 조심히 가세요. 비 오는데 천천히 운전하시고요. 서연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줘. 할미 부탁이다. 안 받으면 할미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냥 옛날 기념품이야. 쓸모없는 건데 그래도 받아줘. 응? 할머니가 서연의 손에 열쇠고리를 쥐어줬어요. 서연은 거절하기 미안해서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차가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집으로 뛰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어디 갔었니? 우진이가 열이 펄펄 끓는데. 동생 우진이가 어머니 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급히 다가가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펄펄 끓었죠. 엄마, 내가 지금 병원 데려갈게요. 걱정 마세요. 미안하다,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서연이 젖은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물수건을 준비해 우진이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 체온을 재며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연은 우진을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진료를 받고 병원비 3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지갑에 남은 돈은 10,000원도 안 됐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이웃집 김아주머니 댁에 있어. 누나 일 다녀올게. 알았지? 응, 누나. 누나 힘들지? 아니야. 우리 우진이 건강하면 누나는 안 힘들어. 착하게 있어. 서연이 우진을 이웃집에 맡기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대성정밀 조립 라인이었어요.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공장 안에서 여러 동료들이 기침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공장장 박춘배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다들 들어. 잘 들어. 다음 주에 본사 실사 나온다. 라인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다 잘린 줄 알아.
알았어? 네, 공장장님. 대답이 왜 이래? 크게 못해.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밥을 떠먹었어요. 오후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옆 라인에서 일하던 40대 동료가 화학약품에 손을 댈 뻔했어요. 서연이 공장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장장님 죄송한데요. 보호장갑이 다 해졌는데 새 거로 교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지금 그럴 시간 없어. 실사 끝나고 하자. 알았지? 일이나 해. 박춘배가 손을 내저으며 서류철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장님. 야, 서연아. 말 많으면 찍혀. 알아서 조심해. 응? 퇴근 후였습니다. 서연이 집 우편함을 열었어요. 빨간 글씨로 적힌 독촉장이 보였습니다. 사채업자 최만식의 독촉장이었죠. 2달 전 200만 원이 이자로 5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독촉장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우진에게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누나, 오늘 라면이야? 맛있겠다. 그래, 우진아. 많이 먹어. 내일은 누나가 고기 사줄게. 정말? 와.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어요.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대성산업 30주년 기념. 서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대성산업? 우리 공장은 대성정밀인데. 이름이 비슷하네. 옛날 회사 이름인가? 서연이 열쇠고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작은 여관에 묵고 있던 정명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녀 정은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1995년 7월 15일 대성산업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사망. 정명자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은희야. 할미가 오늘 그 아이를 만났단다. 내 나이 또래의 착한 아이야. 그 애가 할미를 도와줬어.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정명자가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자료들이었어요. 정명자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려라, 은희야. 할미가 꼭 끝을 볼 테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성정밀 공장 앞에 고급 세단 3대가 일렬로 섰어요.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뒷좌석에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어요. 장도윤 회장이었습니다. 공장장 박춘배가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공장장 박춘배입니다. 그래요, 수고들 많으시오. 평소 먼지투성이던 공장 바닥은 깨끗했어요. 근로자들은 새 작업복을 입고 각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 일행이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춘배가 손짓 발짓을 하며 설명했어요. 저희 공장은 말이죠, 안전 제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그렇군요. 회장이 조립 라인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부품을 정리하던 서연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연의 옆구리에 걸린 열쇠고리를 본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0초 넘게 열쇠고리를 응시했어요. 저건 30년 전 그 열쇠고리인데 어떻게 저 직원이? 회장이 박춘배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직원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 네. 서연아, 이리 와봐. 빨리. 박춘배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회장이 열쇠고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시골길에서 어르신 한 분을 도와드린 적 있습니까? 차가 고장나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맞아요. 할머니께서 차가 고장나셔서 제가 고쳐드렸어요. 그분이 저와 아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해주시다니. 회장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춘배가 눈치 빠르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희 공장의 자랑스러운 모범 직원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일도 잘하는 친구죠. 제가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서연 씨, 혹시 학업은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사 채용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말씀이지만요. 제가 여길 떠나면 같이 일하는 언니들, 오빠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 혼자 좋은데 갈 순 없어요. 회장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작업복에 묻은 기름 얼룩과 손의 상처들을 천천히 살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꼭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이 명함을 건네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회장 일행이 떠나자 박춘배가 서연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야, 서연아. 앉아봐. 앉아. 네, 공장장님. 다음 주에 신문사 인터뷰 온다. 알지? 여기 봐. 이거 잘 봐. 박춘배가 메모지에 주의사항을 적어 건넸습니다. 회사 좋게 말해야 돼. 알았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회사는 좋은 데고 공장장도 잘해주고 그렇게 말해야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몰려들었어요. 야, 서연아. 회장이 직접 제안했는데 왜 거절했어? 미쳤어? 그러게. 본사 가면 여기보다 100배는 나을 텐데. 돈도 더 많이 주고. 서연아, 내가 우릴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들, 저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퇴근길에 슈퍼에 들렀어요. 갑자기 누군가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최만식이었어요. 야, 서연아. 나 피하고 다니지? 아, 아저씨. 이번 주 안에 100만 원 갚아. 알았지? 아저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요.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하루에 5만 원씩 이자 붙는 거 알지? 자, 여기 계산기 봐. 오늘까지 5일 지났으니까 25만 원 더 붙었어. 알겠어? 최만식이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였습니다.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쳐다봤어요. 최만식이 손을 뗐습니다. 내일까지 연락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동생 학교 찾아간다.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하고.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진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럼 돈 갚든가. 간단하잖아. 최만식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방문을 닫았어요. 명함을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장도윤 회장 서연이 명함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책상 위에 엎드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관 침대에 누운 정명자는 손녀 사진을 바라봤어요. 은희야. 그 아이가 내 열쇠고리를 차고 있더구나. 회장도 분명히 봤을 거야. 그 사람이 그걸 모를 리 없어. 30년 전에 직접 나눠준 사람이니까. 정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문 스크랩, 유족 증언, 사고 기록들이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30년을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은희야. 정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침대 머리맡에 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기다려라, 은희야. 할미가 꼭 끝을 볼 테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은 그곳에서 또 다른 아이들이 일하고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정명자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성정밀 공장에 신문사 기자가 왔어요. 카메라를 든 사진 기사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서연 씨, 회장님의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뭔가요? 독자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이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서요. 다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서연이 짧게 답했어요. 박춘배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말이죠.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로자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는 직원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춘배가 카메라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기자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아름다운 동료의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론 불편했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서연이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어요. 공장 사무실 옆 창고 문틈으로 박춘배와 관리자가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류 뭉치를 비닐봉지에 급히 넣고 있었어요. 빨리빨리. 본사 실사 전에 이거 다 없애야 돼. 이 자료들 들키면 우리 다 죽는다고. 박춘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장장님. 제가 지금 바로 태워버리겠습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척하며 창고 쪽을 살폈습니다. 관리자가 비닐봉지를 들고 공장 뒤편으로 갔어요. 20m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었어요. 뭘 태우는 거지? 왜 숨어서 태우지? 서연이 작업대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한소라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한소라가 태블릿 PC를 펼쳤어요. 화면에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대성정밀 공장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 은폐 정황을 입수했습니다. 산재 미신고 기록이 12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익명 제보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뭐라고? 12건이나? 한소라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네. 경미한 화상, 골절 사고를 산재 신고 없이 처리한 기록들입니다. 장도윤 회장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어요. 공장장을 당장 소환하라. 당장. 그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게 더 있습니다, 회장님. 한소라가 추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대성산업공장 사고 기록이었어요.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정은희 당시 18세 이름이 노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으로 걸어갔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구했나? 과거 재해 피해자 유족인 정명자 씨가 최근 이 지역 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연 씨가 차고 있던 열쇠고리를 준 분이 바로 정명자 씨입니다. 정명자. 그분이.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사고 보고서 사본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실제 사망자 3명, 중상자 8명을 사망자 1명, 경상자 2명으로 고친 부분이었습니다. 회장이 문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회장님, 이번 기회에 과거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지금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요. 이대로 가면 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한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를 찾아뵙겠네. 30년 만에.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이 김미숙과 함께 퇴근했어요. 서연아, 있잖아. 요즘 화학약품 냄새가 더 심한 것 같지 않니? 나만 그런가?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언니. 어제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나도 그래. 회사에 환기 시스템 좀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귀찮다는 듯이 묵살당했어. 실사 끝나고 하자고만 하더라고. 김미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니 딸이 올해 고3죠? 응, 너랑 비슷한 나이야. 대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넌 왜 이런 데서 고생하니, 서연아? 너는 공부도 잘했을 텐데. 김미숙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도 힘드시잖아요. 우리 같이 버텨봐요. 언니 혼자 아니에요. 서연이 김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고마워, 서연아. 한편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최만식과 박춘배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야, 박 공장장. 서연이 그의 덕분에 공장이 주목받잖아. 신문에도 나온다며? 그러게 말이야. 회장도 관심 가지고. 이참에 우리도 한몫 챙겨야지. 회사한테 뭔가 받아낼 방법 없을까? 서연이 그의 빚도 있고. 최만식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 생각해봐야겠는데. 좋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박춘배가 턱을 괴었습니다. 두 사람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맞대고 속닥거렸습니다. 서연이 그 애한테 압박 넣고 회사한테는 합의금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 오, 그거 괜찮은데? 언론에도 살짝 흘리고. 여관 방이었습니다. 정명자가 창문을 열었어요. 공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신문 스크랩 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고지다. 할미가 30년을 기다렸단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정명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내가 억울하게 떠난 그 자리에 또 다른 아이들이 일하고 있어. 서연이란 애도 있고. 착한 아이야. 내 나이쯤 됐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할미가 약속한다. 정명자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인터뷰 이틀 후였습니다. 한옥 찻집 방문이 열렸어요. 장도윤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정명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명자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할머니, 그때 일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정명자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까 30년 전 생각이 나는구먼. 그때 당신은 현장 관리자였지. 내 손녀 은희는 18살에 그 공장에서 죽었어요. 회사는 합의금 몇 푼 주고 사건을 덮었죠.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 울더라고. 할미, 나 아파 할미. 그렇게 정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정말. 정명자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1995년 7월 16일자 신문입니다. 여기 봐요. 사망자 1명이라고 나왔죠. 작게 실렸어요. 3단짜리 기사. 정명자가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3명이 죽었어요. 유족들이 다 증언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모았어요. 다 여기 있어요. 회장이 자료를 한 장씩 넘겼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당시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실적에 눌려서 체면에 눌려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정명자가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당신네 회사 돈 많은 거 나도 알아요. 정명자가 손을 탁자에 짚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책임이에요. 지금 그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서연이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내 손녀처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직접 공장을 바꾸세요. 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머니. 30년 동안 자료를 모은 건 복수하려던 게 아니에요. 정명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녀 은희의 사진이었어요. 죽은 아이는 안 돌아와요.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빌어도 안 돌아와요.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이 죽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서 박춘배가 서연을 불렀어요. 야, 서연아. 이리 와봐. 앉아봐. 서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본사에서 내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 알아?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공장장님? 괜한 말하고 다니지 마. 알겠어?
조용히 일만 해.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인터뷰할 때도 회사 좋게 말했잖아요. 서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박춘배가 손을 내저었어요. 야, 여기서 찍히면 너만 손해야. 알았지? 너 동생도 있고 그러잖아. 그리고 말이야, 야간 근무로 바꾸는 게 어때? 수당도 더 나오잖아. 돈도 더 벌고. 동생 돌봐야 해서 야간은 못해요. 우진이가 아직 어려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그래. 알았어. 어쨌든 조심해. 나가봐. 박춘배가 손을 휘저었어요. 퇴근 후였습니다. 서연이 집 근처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은 사람이 보였어요. 정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그날 그 아가씨네. 서연이라고 했지? 앉아봐. 여기. 정명자가 옆자리를 톡톡 쳤어요. 서연이 앉았습니다. 할머니, 차는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고장 안 나셨어요? 응,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 그날 도와준 거 정말 고마웠어. 할미가 그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내 덕분에 잘 마쳤단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 가족 책임지느라 힘들지? 할미가 다 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 너 아직 어린데. 도움 청할 줄도 알아야 해. 그게 용기야.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사실은요. 서연이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공장에서 본 것들, 두려웠던 마음, 동생 걱정, 빚 독촉까지요. 공장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류 태우는 것도 봤고. 근데 제가 말하면 제자리만 위험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 잘리면 우진이랑 엄마는 어떡하나. 정명자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내가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할미가 보장한다. 정말요, 할머니? 그럼. 할미 말 믿어. 할미가 거짓말하겠니? 정명자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연락처를 적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위험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꼭 연락해야 돼. 알았지?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메모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죠? 저는 대성그룹 한소라입니다.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저를요? 네.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한소라가 커피 2잔을 주문했어요. 서연이 마주 앉았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연 씨가 공장에서 목격한 것들을 저희한테 증언해 줄 수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공장을 개혁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내부 증언이 필요해요. 서연이 커피잔을 만졌어요. 제가 증언하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사 직속 안전감사팀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공장장의 보복으로부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서연 씨를 지켜드릴게요. 한소라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저만 잘 되는 건 의미 없어요, 팀장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 오빠들도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우 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보장되면 제가 아는 걸 다 말씀드릴게요. 한소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건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서연이 한소라의 손을 맞잡았어요. 두 사람의 악수가 단단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어요.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장도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대성정밀 공장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기준 미달 사항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상 사항이 아닙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님,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업체들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업계 기준을 바꾸는 선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회의록에 결정사항 기록하십시오.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본사 안전팀과 외부 감사기관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박춘배가 황급히 서류를 폐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소라가 이미 사본을 확보해놨습니다. 근로자들의 증언도 모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감사팀이 공장 곳곳을 샅샅이 점검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늘어갔어요. 만료된 소화기 15개, 고장난 환기 시스템 3곳, 안전교육 미수 근로자 47명. 총 89건의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본사로 소환된 박춘배가 회장실에 들어왔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즉시 공장장직에서 해임합니다.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업계가 다 이런 식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장들도 다.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박춘배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어요. 공장에 새 관리자가 부임했습니다. 안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어요. 서연을 포함한 근로자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환기 시스템이 고장나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화학약품 냄새 때문에 두통이 심해요. 저희 건강은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다른 근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장갑도 다 해줬는데 교체 안 해줬어요. 약품에 손댈 뻔했어요. 소화기가 만료된 지 2년이 넘었어요. 불나면 어떡하려고. 새 관리자가 화이트보드에 의견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회장이 정명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계획서를 펼쳐 보였어요. 할머니, 시범 라인부터 안전기준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6개월 내로 전체 하청 공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기 계획서 있습니다. 정명자가 계획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내가 직접 지켜볼 거예요. 이 근처에 계속 있을 겁니다.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할머니. 당연하십니다. 정명자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하나 제안이 있어요. 은희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요.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서연이 같은 아이들. 좋은 뜻입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매칭 펀드로 같은 액수를 기부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100만 원 내시면 회사도 100만 원 내겠습니다. 회장이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회장이 서연의 집을 찾아왔어요. 서연의 어머니와 우진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도윤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회장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서연 씨 덕분에 저희 회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 군 치료비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서연 씨 학업도요. 회장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한데. 근데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진이 치료비는 감사히 받을게요. 우진이는 제가 꼭 건강하게 키워야 하니까요. 하지만 장학금은 제가 일하면서 벌어서 학교 갈래요. 그럼 공장 언니들, 오빠들도 원하면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저만 혜택 받는 건 싫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도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전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비사 자격증도 딸 수 있을까요? 제 꿈이 정비사거든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죠.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공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근로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이번엔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 관리자가 완전 바뀌었어. 환기 시스템 새로 단다더라. 보호장갑도 전부 교체한대. 새 거로. 믿어도 되려나? 예전에도 말만 번지르르 하더니. 일단 지켜보자. 서연이가 애썼는데. 우리가 믿어줘야지. 서연이 밥을 떠먹으며 웃었습니다. 동료들도 웃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우진을 데리고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외식이었습니다. 누나 불고기. 불고기 먹고 싶어. 우진이 메뉴판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우진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김치찌개도 시키고. 와, 누나 최고. 누나, 이제 안 힘들어? 우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서연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우리 우진이 걱정 안 해도 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최만식이었습니다. 야, 서연아. 나 피하고 다니지? 최만식이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제발. 우진 있어요. 애 앞에서는. 빚은 빚이야. 회장 만났다고 달라질 거 없어. 돈 내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불법 이자는 안 갚아도 돼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이 애가 갑자기 어디서 배워먹었어? 법적으로? 경찰 부를까요? 지금 불러도 돼요. 최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각오해. 최만식이 문을 발로 찼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최만식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우진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등을 기댔습니다. 우진이 누나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무서워? 나쁜 아저씨야? 아니야. 괜찮아. 우리 우진이는 걱정 안 해도 돼. 서연이 우진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서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우진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누나.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정신 차려. 서연이 우진을 안아 올렸어요.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누나, 배가 너무 아파. 우진이 배를 움켜쥐며 울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동생이 배가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여기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우진을 살폈어요. 맥박이 빠릅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해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구조사들이 우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연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우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진아. 누나가 여기 있어. 누나가 있으니까 걱정 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우진을 진찰했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염증 수치가 너무 높네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요? 네, 1시간만 늦어도 위험합니다. 보호자시죠? 여기 서명해 주세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한소라 팀장님. 우진이가 수술실에 급성 맹장염이래요. 어떡하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 씨, 진정하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같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대성정밀 공장 2층에서 비상벨이 울렸어요. 화학약품 보관 구역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숨을 못 쉬겠어. 콜록. 근로자 5명이 비틀거렸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새 관리자가 달려왔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 나가요. 관리자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 직원이 공장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어요. 환기 덕트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사 중인 환기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어요. 한 본부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기 시스템 교체 공사 중 임시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근로자 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라. 전문가 재점검부터 하고 치료비는 전액 회사가 낸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소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개혁이 이렇게 어려운 건가? 병원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서연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가 좀.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간 기능 수치와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적 있나요? 가족 중에 화학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서연이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화학물질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작업복에 혹시 그게?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최만식과 박춘배가 마주 앉았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성정밀 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봤지? 개혁한다더니 또 사고 났잖아. 결국 똑같아. 최만식이 웃었습니다. 이참에 회사한테 합의금 받아내자. 서연이 빚도 같이. 어차피 회사가 돈 많은데 뭐. 내부 자료 더 흘리면 언론이 크게 다룰 거야. 개혁은 쇼였다 이렇게. 박춘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온라인 기사가 올라왔어요. 대성그룹 개혁은 쇼였나. 또다시 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 똑같네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 똑같음 근로자들 불쌍하다. 저러다 죽겠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장도윤 회장이 단상에 섰어요. 사고의 전말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회장님, 개혁이 형식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회장님, 근로자 안전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또 사고 나면 어쩌실 겁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병원과 공장을 오가며 지쳐 있었죠. 서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명자였어요. 할머니가 여기를. 소식 듣고 왔다. 우진이는 괜찮니? 정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우진이가 쟤 때문에 공장에서 묻혀온 화학물질이 제 잘못이에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작업복이라도 밖에서 갈아입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포기하지 마, 서연아. 우리가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정명자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힘낼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불렀어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된 흔적이 있어요. 당장은 괜찮지만 환경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노출되면 안 돼요. 서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안해. 우진아. 누나가 미안해. 누나 때문에.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이 공장 동료들을 모았어요. 김미숙 그리고 근로자 대표 12명이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자. 더는 참을 수 없어. 또 사고 나면 어떡해.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개혁한다더니 또 사고 났잖아.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이번엔 제대로 말해야 돼. 우리 목숨이 달린 문제야.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근로자 대표들이 들어섰어요. 장도윤 회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개혁을 믿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사고가 났어요. 공사 중이라는 게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 목숨은 뭡니까? 맞습니다. 저희 목숨을 뭘로 보십니까? 돈으로 보십니까? 다른 근로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로자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혁을 선언했지만 형식적인 변화에 그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회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론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안전 점검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십시오. 문제 발견하면 즉시 작업 중단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저희한테 그런 권한을 주시는 겁니까? 네. 안전 문제를 제기해도 불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포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회사를 바꾸는 겁니다. 회장이 한소라를 바라봤어요. 이 내용을 사규에 명문화하십시오. 지금 당장. 네, 회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한소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소라가 회장실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30년 전부터의 산업재해 기록들이었습니다. 정명자의 손녀 정은이부터 시작해 은폐됐던 피해자 명단이 길게 이어졌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한소라가 단상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어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25년간 대성그룹 계열 공장에서 은폐된 산업재해를 발표하겠습니다. 한소라가 자료를 들어올렸습니다. 총 47건, 사망자 8명, 중상자 29명입니다. 모든 유족분들께 공식 사과드립니다. 보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재벌 기업의 자체 고발은 이례적인데요. 유족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작은 여관방이었습니다. 정명자가 공식 사과문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품었던 한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손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단다. 내 억울함을. 할미가 해냈어. 30년 걸렸지만 할미가 해냈어. 정명자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공장 근처에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정명자와 다른 유족들이 제막 천을 잡았어요. 천이 내려갔습니다. 추모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정명자가 추모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말 고맙습니다. 옆에 선 유족이 정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여기 있네요. 고맙습니다. 한편 경찰서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한소라가 제공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박춘배와 최만식의 거래 내역이 다 나왔습니다. 통장 내역까지 다. 안전점검 서류 위조, 뇌물수수, 사체 강요까지. 죄목이 많네요. 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박춘배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월 500만 원씩 최만식에게 줬죠? 근로자 개인정보도 넘기고요. 다 나왔습니다. 안전점검 서류 100여 건 위조한 것도 다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박춘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최만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급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서연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후회하게 만들어줄. 당신이 한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최 피고인 최만식 불법 사채업과 협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만식이 고개를 떨궜어요. 피고인 박춘배 안전규정 위반과 서류 위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박춘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성그룹 하청 공장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성그룹 본사였습니다. 직원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있었어요. 전체 하청 협력업체에 보내는 새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기준 미달 업체는 계약 해지입니다. 상생 협력 펀드로 중소협력사 안전시설 투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십시오.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안전문화 선포식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근로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장이 옆에 섰어요. 서연이 선언문을 펼쳤습니다. 저희는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선포식이 끝났습니다. 회장이 정명자와 서연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과거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회장이 두 사람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명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서연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함께 가시죠. 우리 함께. 정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성정밀 공장이 달라졌어요. 새 환기 시스템이 설치됐습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공기질 수치가 표시됐어요. 근로자 휴게실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우리 공장 맞아? 완전 딴 세상이네. 소파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 텔레비전까지. 대기업 본사 휴게실 같은데? 에어컨도 새 거야. 시원해 죽겠네. 여름에 여기서 살아야겠어. 근로자들이 휴게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안전교육 시간이었어요. 전 직원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화학물질 취급 방법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새로 지급된 보호장갑입니다. 강사가 실제 장갑과 보호장비를 보여줬어요. 와, 이거 두껍다. 예전 거랑은 비교도 안 되네. 이제야 제대로 된 거 주네요. 이런 걸 진작 줬어야지. 서연의 근무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야간이 아닌 주간 근무였어요. 저녁엔 우진을 돌보고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습니다. 누나, 오늘 학원 가지? 조심히 다녀와. 밥은 먹고 가? 우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응, 우진아. 우리 우진이가 누나 챙겨주네.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누나. 공부 열심히 해. 누나 파이팅. 서연이 책가방을 메고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우진이 학교에서 뛰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누나, 큰일 났어. 빨리 봐봐. 상장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금상. 우진아, 이게 뭐야? 금상? 정말? 우리 우진이가? 서연이 우진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응. 선생님이 말이야, 내 그림이 제일 잘 그렸대. 누나 얼굴 그렸는데 선생님이 가족 사랑이 느껴진다고 했어. 누나를 그렸어? 어디 보자. 서연이 그림을 펼쳤습니다.
공장 작업복을 입은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제목은 우리 누나였습니다. 우진아, 누나가 이렇게 예쁘게 그려졌어? 응, 누나가 제일 예쁘잖아. 그리고 누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 멋있어. 고마워, 우진아. 누나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말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청년 근로자 안전 장학금 수여식이었습니다. 정명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장학금은 제 손녀 은희의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할미 소원입니다. 정명자가 명단을 펼쳤어요. 자, 이제 첫 수혜자 10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연 학생.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정명자가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서연아, 꼭 좋은 사람 되렴. 내가 해낼 거라고 할미는 믿는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장학증서를 받아들며 눈물을 닦았어요. 대성그룹 본사였습니다. 회장이 문서에 서명했어요. 안전윤리위원회 설립 규정이었습니다. 한 본부장, 외부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를 절반 이상 포함시키시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내가 다 따르겠소. 이제 혼자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소.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한소라가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소라 본부장, 아니, 이제 사회가치경영본부장이요. 네? 저를요? 정말요? 다른 계열사에도 이 개혁을 확산시켜 주시오. 당신만큼 이 일을 잘 해낼 사람이 없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한소라가 서연을 불렀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 씨, 요즘 자동차 정비 교육은 어때요? 재미있어요? 와, 정말 좋아요. 엔진 구조 배우는 거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제가 손재주가 좋대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거기에 안전관리까지 배우면 서연 씨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될 거예요. 회사에서 전액 지원할 테니까 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제가 언젠가 본부장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그날을 제가 손꼽아 기다릴게요. 두 사람이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우진과 어머니를 모시고 정명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서연이네. 우진이도 왔고, 어머님도 오셨네. 어서들 들어와. 밥 해놨어. 네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미가 50년 동안 끓인 맛이니까. 많이 먹어. 이렇게 가족처럼 모이니까 할미 마음이 따뜻하구나. 요새 제일 행복해. 정명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공장 휴게실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연아, 깜짝 파티야. 생일 축하해. 어머, 언니들, 오빠들, 언제 이걸 준비했어요? 우리가 다 돈 모아서 만들었어. 서연아, 내 덕분에 우리가 용기 낼 수 있었어. 고마워. 김미숙이 케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을. 제가 언니들, 오빠들한테 힘받은 게 더 많은데요.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촛불을 불었어요. 모두 함께 박수 쳤습니다. 서연아, 있잖아. 우리 딸이 말이야. 김미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언니. 딸이 어떡해요? 여기서 일하고 싶대. 엄마랑 같은 데서 일하고 싶다고. 정말요? 근데 언니 괜찮으세요? 응. 예전 같았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을 거야. 근데 이젠 달라. 여긴 안전하니까. 안심하고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서연이 공장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공장 불빛이 빛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를 도와드린 게 내 인생을 바꿨어.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장이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어요. 추모비 제막식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시작했구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그 옆에 메모가 있었죠.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내일.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정고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시골길을 지나갔어요.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그 길이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어요. 서연이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자동차 정비 교재와 안전관리책이 들어있었어요. 버스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향해서.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비가 그치면 길은 언제나 선명해집니다. 한밤중 젖은 시골길에서 시작된 작은 선행은 한 공장을 바꾸고 한 도시의 상식을 흔들고 몇 사람의 삶을 다시 잊게 했습니다. 서연의 용기는 거대한 권력과 맞서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옳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안전,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한 걸음이 또 다른 서연을 만듭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